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솔레 주식창 추노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예, 장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예,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들을 또 너무 이제 긴 시간을 또 하시는 것도 이렇게 집중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효율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예, 항상 이제 마감 시황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서머리를 해서 좀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 최영동 고수의 추세 추종반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했고 어떤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좀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예, 들어주시고 뭐 저희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창 앱 안에 들어와서 저의 그 룸을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관련된 자료들도 이제 많이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제가 서머리를 해서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예, 그래서 많이들 참고하시게 되면, 뭐 시장이 지금 그렇게 뭐 썩 안정적인 상황들도 아니고, 참, 대응하시기가 좀 쉽지 않은 장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뭐 지수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 섹터에서 계속 순환매가 도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어제하고 이제 그제 같은 경우, 뭐 NFT라든지,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크게 하락을 만들어 내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뭐 하나의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을 뭐 빼고 나서라도 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일부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일부 게임주들, 거기다 또 일부 NFT,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 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그 같은 섹터 내에서 좀 비교가 될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정해지는 흐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대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이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업종이 변한 것 뿐인 거지. 그죠? 종목이 변한 거고, 업종이 변한 거고, 섹터가 변한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이런 장은 계속 늘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IT 섹터만 막 움직이는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 연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군들은 거의 대다수가 움직이지 않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시장에서 계속 이끌어가는 한 2개월, 3개월 기간 동안은 뭐 그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주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뭐 명분이 생긴 거죠. 명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섹터에. 지수 자체는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또 고차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매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뭐 나는 뭐 죽으나 사나 장투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장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투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크게 실익을 느끼지 않아. 그리고 나는 좀 더 좀 뭐 빠릿빠릿하게 또는 이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는 빨리빨리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어떠한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어떠한 쪽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쪽이 뭐 주도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만 있어라고 하시는 것보다 항상 하루를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이렇게 덕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예. 숙제 늘 해야 되는 그 학습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일일 학습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학창 시절 때. 그쵸? 예. 아이템플. 아이템플 얘기하는 건 너무 올드한가? 어찌됐든 예.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리듬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을 계속 이어 나가듯이 계속 이 리듬을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훈련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들이 뭐 오늘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실력으로 어느 순간에는 자 포텐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시황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며칠이죠? 11월 2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영타요, 왜 또?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수 흐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0. 마이너스 0.47이죠. 0.47%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에는 일단은 플러스권도 유지가 한번 됐었어요. 그죠? 0.456까지 좀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따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수가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거의 특별하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0.44% 하락 마감을 했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보시더라도 수급은 볼까요, 여러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 쪽이 좀 거의 같은 흐름들이죠. 개인들만이 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고 코스닥에서도 679억, 거의 7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외인들은 지금 925억, 817억. 물론 이제 그동안에 매수했던 양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물량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 파생 쪽에서 물량들이 조금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한 1,500억 정도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39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약간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메이저 수급 자체는 시장을 그렇게 좀 녹록지 않게, 좀 심상치 않게 좀 봤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했었던 주된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FOMC죠. FOMC 의사록 공개를 했는데 그렇게 썩 그게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매파적인 흐름들로 좀 이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일면 우리만의, 그러니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 쪽에서 발생됐었던 이러한 인플레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이머징 시장으로 좀 전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 파동 자체가 훨씬 더 크게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서는 항상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스로 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일 국내 금통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국내 금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는 25bp죠. 25bp 상향 조정을 해서 드디어 1%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1%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한경 방송 나가서도 제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오전에 말씀드리긴 했고 어제도 잠깐 이제 금통위 얘기를 좀 해드릴 때 깊은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었을 때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 25bp 0.25%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깜짝 발표였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컸었겠죠. 근데 이미 시장에다가는 충격을 주겠다, 금리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던졌고 시장에서도 그에 따라서 예상치들을 계속 1%, 1%, 1% 눈높이로 맞춰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물론 이제 차후에 내년 1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비쳐서 좀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1분기 시점에 다다라서 땅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차례 정도 인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심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1분기에도 올릴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이렇게 미리미리 시그널을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책 이반자분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시장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말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모르는 일을 당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을 배우시게 되면 이성적인 시장이냐 비이성적인 시장이냐, 그리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주체가 이성적인 주체인 거냐 아니면 비이성적인 주체인 거냐, 나는 이제 갑론을박을 항상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경제학을 딱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학의 모든 기초 뭔가 이제 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성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실상 이 경제학이 별로 이제 학문이 실물 경제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넘어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현대경제학 자체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뭐 비이성적인 주체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대 경제학 관련해서는 많이 발전을 해온 상태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많잖아요. 그렇게 버리게 되면 100%뭐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얘기가 길어지네요. 네, 어찌됐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는 거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벌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뭔가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에서 25bp 0.25% 상승을 시켰다, 인상을 시켰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이제 쉴드, 방패막 뭐 이 정도로 평가를 내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근데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따라서 0.47, 코스닥은 0.4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좀 나오는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거기다가 또 나오는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그렇죠? 예. 락다운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뭐 환자가 줄질 않아서 이게 가장 걱정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막 경제 지표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는 이게 풀리는 이야기거든요. 풀리는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것만 사실은 이제 환자 수라든지 위중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시장에서 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 만한, 또는 시장에서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쪽으로 뭐 좀 나아지는 모습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됐으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적정 수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백신을 놓는다는 게 사실은 우리 몸 안에다, 저도 이제 의학적인 부분 지식이 굉장히 짧아서 뭐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접종을 하잖아요. 백신 접종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균을 넣는 거잖아요, 몸에다가. 균을 넣어서 뭐 그 균이 뭐 내성이 생긴다고 아니면은 이 좋은 균하고 안 좋은 균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쵸? 이게 사멸시키는, 그리고 익숙해지는 몸 바이오를, 그러니까 몸 자체를, 인체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 야외 활동이 기존보다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거하고 늘어났다가 이제 꺾이는 흐름들하고 이게 계속 지금 줄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예상하지 못했었던 루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봤었을 때 가장 크게 끌어내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길게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요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면 주가는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죠. 중국의 경기. 이 중국의 경기에 대한 스토리인데, 중국 경기도 보시게 되면은 뭐 둔화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바닥을 확인해주고 이제 튈 수 있는 뭔가 이제 시그널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시그널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미 선반이 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은, 뭐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측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그렇게 쏙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지수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뭐 얘기를 뭐 지수를 놓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드릴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장중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은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기술적 분석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라인을 어떻게 돌파시키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제 60일선이죠. 뭐 지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3050포인트.
그리고 하단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이미 2950 정도로 저는 하단으로 봤는데 2900으로 빠졌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가 발생했죠? PPI, CPI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래버리니까 인플레 우려감들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일시적인 충격은 일단은 회복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뭐 295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주는데 이 3050포인트를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듭니다.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뭐 기술적 분석을 좀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시장을 분석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나는 가치 투자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야 스윙 투자할 거야. 나는 지수와 연관없이 매매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3050포인트에 대한 무게감들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2090포인트.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2090.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2021년도서부터 2022년도가 지금, 그러니까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의 이 상반기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의 2호 박스권하고 변한 게 없어요,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딱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답답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시중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 국장 뭐하러 해? 자, 미국장 가자. 이런 이유가 맞아요. 예. 저는 이해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아, 미국장 할 거만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이는 수익률로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지금 미국장하고 어떻게 돼요? 미국장하고 국내 증시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내 증시보다 미국장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평균 수익률 자체가 미국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세금 부분도 차치하고 미국 시장에서 발생되는 수익분에 대한 세금 부분도 다 차치하고 그냥 절대적인 시장 평가만 했을 때 답답한 거 좀 이해는 됩니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장중에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우리나라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회의 부분들은 저는 미국 정통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막혀있는 이 막혀있는 뭔가 이제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한의학에도 뭐라고 하나요? 맥이라고 하나요? 혈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뭔가 긴가요? 이런 것들을 딱 뚫어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지금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러한 답답한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의 흐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금요일에서 밀리게 되면 아마 실망 매물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거고 뭐 현금화 물량을 부분도 좀 많이 나오겠지만 오늘 선반영돼서 내일 만약에 짧은 양봉이 됐든 아니면 21선 자체가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하고 12월 달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대주주 저 세금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이제 세금 부분도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구간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자의 양봉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2950포인트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는 이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사실은 위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계단식에 대한 부분들만 좀 틀린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코스닥도 오늘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기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이 얼마예요? 920포인트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발생했던 중순에 발생했었던 저점 자체가 얼마예요? 960인 거고. 그죠? 920, 960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리가 한 1000선 정도니까 이 라인들을 쭉 이어보게 되면 사실은 단기 상승 추세는 맞거든요. 단기 상승 추세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과연 무엇이 발생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 자체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움직였던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몇 종목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페이가 오늘 18%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장중에 장 막판까지 가서 얼마 움직였죠? 한 20% 제가 25%까지 움직였구나. 제가 20%까지는 보고 내려갔거든요. 방송하느라고. 장마감 방송하느라고 제가 20%대까지는 좀 보고 갔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네. 그쵸? 한 3시 넘어서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네.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으니까 오히려 3시 넘어서서 빵 뛰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왜 올라왔던 이유들을 좀 보게 되면 간단하죠. 카카오페이 코스피 200 편입 이슈
코스피 200 편입 지수 편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텐데 이거는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게 편해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최근에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자, 처음에 저기 뭐냐, 메타버스, 그 다음에 게임주,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 NFT. NFT 한글로 쓸게요. 이거 영타 치면 너무 힘들어. 아니다, 영타로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원지. 얘네들이 왜 움직일까요? 단순하게 성장성? 성장성? 성장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장성이 이 정도까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가가 오버슈팅을 계속 보여주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원론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누워서 떡 먹기 하면 안 되지. 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현재 지금 유동성이 감소되는 시장이잖아요. 유동성이 감소되는 시장. 유동성이 감소되는 시장이면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가 한정적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한정된 재화에서 최상의 먹거리를 내가 찾고 싶어. 최상의 먹거리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경제 주체는 다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꿈과 희망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 어디야? 라고 찾게 된다고, 사람들이. 그럼 그 중에서 딱 눈에 띈 게 일단 2차전지. 2차전지는 명분이 있어요. 실적도 나와. 심지어 실적도 나와. 앞으로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걱정할 게 없어.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지금 100을 놓고 봤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 자체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치를 도달을 하려고 하게 되면 2배, 3배가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서 2006년, 2005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0년대 초반에 핸드셋, 스마트폰, 그쵸? 아이폰이 딱 출시가 되고 나서, 그쵸? 아이폰이 딱 출시가 되고 나서 이 그동안의 피처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100%도 다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지금은 시장에서 100%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그 상승이 얼마까지 갔어요?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갔어요. 그럼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정도 움직인 거라고. 아직까지 기간적인 부분도 남았지. 시장에 대한 확대도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느리지.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를 계속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걸려든 게 메타버스예요. 또 그 다음에 걸려든 게 엮어서 걸려든 게 NFT. 그 다음에 또 같이 이 NFT라든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툴 자체가 어디? 게임. 이걸로 딱 엮여져 버리니까 성장성 이런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수급 자체가 이렇게 호재가 발생이 됐었을 때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거죠. 이래 버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애들만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속된 표현으로 쩌리가 되는 거죠. 겉쩌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오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편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만들어냈냐. 물론 급등을 만들어내고 나서 여러 가지 성장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는 이 뭐 금융 플랫폼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올라가고 나서 이유를 찾는 것 뿐인 거지. 오늘자의 카카오페이가 거의 20% 이상 급등을 하는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이유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에서 찾습니다. 수급. 왜? 이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코스피 200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분간 어떻게 돼요? 수급이 도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쏠리는 거죠. 유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급등을 하고 그 급등이 또다시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NFT 이런 부분들이 ETF가 많이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ETF가 설정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밑돌 빼서 밑돌 올리고 밑돌 빼서 밑돌 올리고 밑돌 빼서 밑돌 올리고. 그러니까 사는 게 계속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충격파들이 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2차전지가 시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올라가더라도 바이오 종목군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지수를 꽝꽝꽝꽝 크게 올렸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얘네들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봤었을 때, 요번 주에 봤었을 때 지수가 하락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이 급락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메타버스, 게임주, NFT, 2차전지 얘네들이 시총 상위 단으로 되게 많이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아버리니까 지수가 확 꼬꾸라지는 거고 그 지수가 꼬꾸라져 버리니까 또 프로그램 물량들도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변동성에 대해서 좀 취약한 시장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뒤로 할게요. 코스피, 카카오페이 얘기하다가 또 너무 또 시장 얘기를 해버렸네. 자, 그래서 오늘 좀 특이하게 보였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 쪽에서는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저희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선을 넘는 종목이죠. 한국경제TV 또 오후 방송에 코너가 하나 있어서 거기 항상 뭐 정기적으로 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후성 같은 경우. 후성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죠, 여러분들.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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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질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쵸?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전해질 쪽 애들은 아직은 괜찮아요. 거기다가 또 2022년도에 또 증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증설이 나오게 되면 전해질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해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죠. 수급 자체가 타이트하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 수준 방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매출액이라든지 수익 부분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늦게라도 나는 동참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후성 같은 종목군들은 좀 관찰을 좀 잘 하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VIP님들이 갖고 계시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 상당히 좀 좋았죠. 이 얘네는 양쪽을 다 해요. 양쪽을 다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다른 종목군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포스코케미칼은 못 갔어요. 진짜 이제 소외됐던 2차전지 소재 중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찼다 보니까 이 포스코케미칼이 보이는 거죠. 최근 들어서 얘네들 급락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저기 퀄리티파이 SK이노베이션의 퀄리티파이를 못 맞춰줬다. 품질 자체를 못 맞춰줬다라고 해가지고 한 차례 정도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회선에 대한 강한 돌파,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강한 매수세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후발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성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이 포스코 케미칼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줬던 종목이고 IT 쪽으로 좀 넘어와서 좀 보게 되면 코리아 서킷 이런 애들 너무 좋죠? 축축축 기판 쪽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기판 쪽에 대한 움직임들 DDR5 기판 쪽으로는 뭐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대덕전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심텍 정도인데 이미 선반영 좀 된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예,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DR5 관련해서는 파츠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좀 보세요. 되게 좋았었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던 게 그건 한 일주 정도 됐으니까 마이크로 컨텍솔 이런 애들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5회선 타고 제가 일주일 60회선 돌파되는 시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다음에 뭐 ISC 소켓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관심 가지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VIP 회원님들은 이 ISC를 좀 편입을 시켜서 수익을 좀 냈어요. 한 2박 3일 코스로 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을 좀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최영동 군수가 얘기를 해드리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IT 쪽에서는 코리아 서킷 정도가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가 좋았던 거는 파인테크닉스하고 세경하이테크 그 다음에 KH바텍 폴더브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정을 되게 잘 받았어요.
예, 조정을 되게 잘 받았고 4분기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2년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품 수급에 문제가 좀 있으면서 폴더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차례 정도 좀 뜨겁게 반영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를 못해서라는 개념보다는 생산을 못해서라는 관점이에요. 생산을 못해서. 근데 이 공급단에 대한 쇼티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풀리게 되면 내년도 시장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폴더블에 대한 시장보다는 좀 몇 배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생각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셋 안에서도 약간은 좀 시장에 대한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변할 가능성. 네, 이러한 부분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이 폴더블 관련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파이널 콜 들어가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특징적인 종목은 파이테크니스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같이 나오셨던 우리 증권사 PB 되시는 분께서는 세경하이테크를 딱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너무 좋아요, 세경하이테크. 예, 데코 필름 관련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입히는 필름이거든요. 폴더블에 입히는 딱 접히는 이 필름도 엄청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해내는 회사가 이 세경하이테크.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예요. 파인테크니스 세경, 그 다음에 KH바트. 딱 이 세 개죠. 폴더블 얘기를 하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세 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대형주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1군이 먼저 가야 2군도 가고 3군도 가는 거기 때문에 1군 쪽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이테크닉스, 세경화이테크, KH바트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NFT 관련주들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 서울 옥션이 오늘 7.8% 눌림목 보여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21선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로 13% 신고가는 아니죠. 예, 이날 신고가를 보여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날 같은 경우도 뭐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래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NFT 쪽으로 보기보다는 뭐 신작 출시죠. 네, 신작 출시.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한컴 MDS라든지 뭐 서울옥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지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 쪽으로는 오전장에는 좀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근데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롱디 코리아를 어제 잡았거든요. 자, 이거 단발 한번 단타 매매 한번 들어가죠라고 하면서 어제 저녁, 그러니까 어제 장마감 때죠. 어제 장마감 때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가 종가 베팅을 좀 시켜드렸거든요. 종가 베팅을 좀 시켜드렸는데 문자를 좀 보여드릴게요. 문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투 코리아 이게 언제 발송을 해드렸던 거지? 잠깐만 제가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롱투 코리아 딱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롱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죠, 장마감 때 2시 15분에 2시 15분에 자 8,330에서 8,200원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체결시켜 놓고 이제 가는 거죠. 종가 베팅 개념이거든요. 어제 아마 장 막판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게임주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꼬리를 달고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들이 내일장까지 이어져 준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눌렸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호재 부분들이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 NFT 게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엮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라도 변동성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매수를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오늘 변동성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5일 전에서 저희는 매도를 좀 때렸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 그러니까 시간대로 놓고 보게 되면 2시간, 3시간 만에 3시간도 채 안 되죠. 거의 한 2시간 만에 한 4, 5% 정도 이렇게 이제 1박 2일 코스로 단타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수익 종목들도 오늘 저희는 괜찮았어요.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그동안에 좀 눌렸었던 종목군도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도 뭐 적정 수준을 조정받을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짜증이 났던 것 뿐인 거지. 예. 전체적으로 수익을 뭐 실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이죠. 웨어러블이란다. 저기 5G 관련해서 와이어블 이런 종목군들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이어블. 와이어블 어제 시초가에 저희가 매매를 했어요. 보시죠. 거의 시초가는 좀 오바고요. 네. 9시 36분에 저희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와이어블. 보이시죠? 11월 24일 날 9시 36분에 11월 24일 9시 36분에 와이어블 짜잔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매도를 했던 부분들이고 매수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수를 언제 했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9시 11분에 짠 이렇게 했어요. 9시 11분 보이시죠? 11시 11월 24일 9시 11분에 와이어블 2955, 2955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몇 시간 만에 여러분들 딱 20분 만에 VI 걸리고 쭉 당겨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도주를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황 부분들도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 공부까지 다 같이 아우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뭐 강의를 좀 길게 하기보다는 뭐 요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예,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시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시장이 좀 많이 좀 답답하게 움직이실 거고 재미가 없으시게 움직이신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수익을 찾아내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활용하셔가지고 많이들 들어오시고, 이제 올해가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1개월 남은 겁니다. 1개월. 딱 1개월 남은 거기 때문에 이 1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들, 그리고 원하는 뭔가 목표들을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8-4731로 전화하셔서 가입 절차 받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입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업종들이 가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애들이 꼭 깨게 되면 기존에 보여줬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기타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으시게 되면 대처는 진짜 어렵지 않다. 아셨죠?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대응이 가능하신 거지 갑자기 들어와서 대응할 거야 라는 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쌓아두자라는 개념으로 장마감 방송 말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벤트 많이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활용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또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 그리고 좋은 공부들 많이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